누가 들어도 불가능하다고 하죠. 우리가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요?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일주일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10만 원에 시르머니입니다. 10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까지만 불려보자. 10만 원으로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3,000원 받았습니다. 가슴 뛰는 일인가? 지금 제 심장을 가장 뛰게 하는 거는 창업.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이게 도전이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은 더 강해지지 않나. 실패를 해도 괜찮다. 기업가 정신은 계속된다. 올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미국에서 시작된 이 이벤트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의 하나로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등의 벤처기업 CEO들이 참여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혁신가, 선구자 등으로 여겨지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벤처기업가, 벤처 창업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고. 창업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취업해서 전 안정적이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창업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 중에 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한 10년 정도 되게 되면은 한 20% 정도만 살아있고 한 80% 정도의 기업들은 폐업이나 어떤 그 회사가 정리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해 창업하는 7만여 개의 벤처 중 살아남는 것은 20% 남짓. 많은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기업가 정신의 부재에서 찾는다. 기업가 정신이 부재되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가를. 기업가 정신은 또다시 도전할 수 있고 실패로서부터 또 배울 수 있고. 그냥 기회가 돈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될까? 그 성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벤처를 생존하게 만드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본격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경제학자인 슈음페터가 기업가를 혁신가로 정의하면서부터다. 처음 18세기 캉트용이 앙트너프러너십이라는 단어로 기업가 정신을 정의할 때는 이윤을 창출하는 창업가의 의미가 강했다. 이후 캉트용의 상업적 해석을 발전시킨 나이트는 사업에서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해석했다. 그리고 현대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을 모험심과 도전 정신으로 정의했는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는 3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혁신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취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드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3번째 것이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스탠포드 공대의 기업가 정신 수업으로 유명한 티나 실리그 교수. 그녀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5로 2시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라는 과제를 내줬던 $5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은 단돈 $5로 $600가 넘는 놀라운 수익을 내며 수업을 통해 잠재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5 프로젝트와 같은 가상 창업 실험을 통해 실제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알아보기로 했다. 카이스트 기업가 정신 연구센터의 김인수 교수, 서울 벤처 인큐베이터의 한인배 실장, 한양대 공대 5만원 프로젝트의 안광일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본격적인 실험 설계에 들어갔다. 전국 대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주일간 10만 원으로 세상에 뛰어들어 가상 창업에 도전할 실험 참여자를 모집했다. 전국 5개 지역, 14개 대학교와 3개 고등학교에서 40여 개 팀, 80여 명의 학생들이 창업에 얽힌 다양한 사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실험에 지원했다. 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공학과, 저는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숙명여대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창업학과.
창업에 관심 있는 다양한 학과,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왜 프로젝트 참여하게 됐는지. 돈을 줄 테니까 너네 맘대로 한번 뛰어놀아봐라는 말이 되게 새롭게 들려서 창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폭설이 좀 많이 왔을 때요. 피라미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게 한 저녁 7시쯤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5시에 끝났어요. 그때 동안 사람들 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무슨 종이에 무슨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도 도전이잖아요, 사실. 그 피라미드 만들 때가 똑같이. 한 명이 못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처음 시작과 끝을 무조건 5명 다 같이 함께 하자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의리네요, 의리. 네, 의리. 그래서 의리 팀장.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까지 될 때까지 한번 해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뭐 실패하고 안 하고는 저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실험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나요? 실험은 되게 중요하죠. 이 실험하는 데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네. 무조건 만들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조건 참여 동기와 창의성, 적극성 등을 기준으로 5시간에 걸쳐 신중한 선발 심사가 이어졌다. 저 친구는 큰일 낼 것 같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활동들을 아마 펼치지 않을까? 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보여서 사실 충분히 보여줄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20팀 중 10만 원의 가상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5팀이 최종 선발됐다. EBS 아프타임 10만 원 프로젝트 실험 참여자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동명대 벤처 창업 동아리에 패기 넘치는 부산 사나이들 라온팀. 미림 여자정보부에 의리로 뭉친 여고생팀 써니팀. 눈으로 피라미드를 쌓은 창의적인 괴짜들 양재역 10번 출구팀. 개성 넘치는 서울대생과 남녀 혼성팀이 뭉친 귀화나라 지상낙원팀. 청년 사업가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정말 멋진 일주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5만 원 프로젝트 수업의 주인공들 HWC팀. 과연 이들은 일주일 동안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음날 정각 9시 실험이 시작됐다. 한양대 팀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쌍방향 CCTV 아이템을 발전시켰고, 써니팀은 여고생의 장점을 활용한 하이틴 추억 서비스를 생각해냈다. 대부분의 팀들이 책상에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두 팀이 거리로 나섰다. 학내 카풀 서비스를 생각해낸 라운팀과 재미있는 소품을 활용해 폴라로이드 사진 판매에 도전한 양재역 10번 출구팀. 첫날부터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으로 창업가들 특유의 열정을 보여준 학생들. 이들의 열정은 계속될 수 있을까? 그 일이 전개돼 나가는 과정에서는 생각만큼 순조롭게 풀리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열정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식 주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CNT테크의 콜센터. 여성 직원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한 청년이 능숙하게 주문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한 직원이 다가와 그에게 결제를 받는다. 도대체 정체가 뭘까? 저는 CNT테크의 전환성 대표이사입니다. 2003년 직원 수 12명의 작은 벤처회사로 시작해 93%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업계 1위로 뛰어오른 CNT테크. 그 성공의 비결은 바로 발로 뛰는 CEO 전화성 대표의 열정이다. 대학 시절 카이스트 1호 학내 벤처로 처음 창업에 도전했던 전화성 대표. 처음에 기업의 시작은 열정인 것 같습니다. 책상을 한 5개 정도 들여다 놨었거든요. PC도 사고. 그때 진짜 이제 뭔가 기업을 하는구나. 하지만 창업 전선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군입대 문제로 경영권을 빼앗기고 설상가상 8억의 빚까지 지게 된 것이다.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거는 자식을 잃는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제가 28 되자마자 경험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실패를 다시 극복을 한 그 정말 그 좌절감과
허탈감, 공허함을 극복한 거는 다시 창업하는 거다. 재기를 꿈꾸며 그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일일이 번호를 찾아 주문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국내 최초로 외식 주문 대표 번호 서비스를 도입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후배 창업가들을 돕고 있다. 아이디어를 사업 모델화 시키는 데는 사실 좀 경험이 깃든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좋은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 좋은 기업을 만든 이후에 저처럼 똑같이 또 후배들을 양성했으면 좋겠고 좀 이런 좋은 선순환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로컬 푸드 박람회장. 전화성 대표는 최근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식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글을 써나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직거래로 연결이 되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더 사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장관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네. 좋아하셔서 네. 잘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창업 15년 차.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로 세상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뜨거운 열정은 실패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즐겁고 행복하게 수익을 만들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 또 행복한. 저희 플랫폼은 사실 오프라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죽을 때까지 이런 플랫폼을 계속 만들면서 사는 게 꿈입니다. 창업이란 전 인생이에요. 창업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 5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초반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줬던 양재역 10번 출구팀은 정작 주머니를 열지 않는 냉담한 반응에 지쳐갔다. 10전 1승 9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말 시험이 코앞에 닥친 써니팀과 불가능한 아이템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들은 한양대팀은 혼란에 빠졌다. 라온팀은 멤버 중 한 명이 갑작스레 실험을 포기하겠다며 잠적했고 서로 다른 지원자들이 모인 귀환하라 지상낙원팀은 의견 차이로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리스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위험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위험을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가 정신이고 기업가입니다. 지난 8월 빌 게이츠를 패러디한 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영상이 벤처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플래닛의 황희승 대표. 자플래닛은 올해 설립된 신생 벤처 중 가장 주목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직장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색다른 기업 평가 사이트로 오픈 6개월 만에 5천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삶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에서 굉장히 힘들거나 일이 굉장히 불행하면 그 사람의 삶의 50% 이상이 불행하다는 뜻인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공동체가 좀 그런 행복한 그런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은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회사 곳곳에 배어 있다. 회사 한켠에 마련된 아기방. 워킹맘인 김지혜 이사는 돌이 된 아기와 매일 함께 출근한다. 일종의 공동 육아인 셈이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 손에서 커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런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기로 했는데 사실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게 당연하게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가지고